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3%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글로쓴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우리를 혁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나무가 목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밤나무도 원칙이 있습니다. 초기 7년에서 10년 정도 밤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야 밤이 가장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밑둥이 굵을수록 많이 열린다. 또 위까지가 열린 밤을 좀 더 크게 한다. 이변이 없으면 한 500년 정도 밤을 생산한다. 제가 이 밤나무 인생 철학을 알고 참 놀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도 자신의 주어진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작은 것이 모여서 커다란 목표가 하나 성취가 됩니다. 이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 보셨죠? 네. 이 한 편의 이 영화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은 것들이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큰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품 하나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수만 번의 정초리가 나야 한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생각과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1950년 미국 동부 명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느냐 안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 목표가 있는 사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대상을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약 27%가 이 대학을 마칠 때 목표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60%는요, 목표를 거의 품지 않은 사람, 생계를 그럭저럭 꾸리고 가고 있더라. 이것은 뭐 새봄이 오면 목표를 좀 품었다가 또 뭐 여름 지났다 가을이 지나면 그 목표가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이제 한 60% 정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생계를 그럭저럭 꾸미고 있더라. 그 다음요, 목표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어떻게 해요? 여유 있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10% 정도. 이제 문제는 나머지 3%입니다. 무엇이냐면 목표를 가지되 글로 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더라. 그런 사람들은 대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절대성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상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 쓴 목표의, 그러니까 3%가 얼마나 중요하냐. 글로 쓴 사람이, 글로 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3%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입니다. 아인슈타인 이야기인데요. 목표는 크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야 시도해볼 만하다. 과연 아인슈타인답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너무 크게 세우면요, 지금 어린아이가 배트를 들고 말입니다. 이 조그마한 공을 손으로 올려두고 아무리 쳐도 계속 헛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다시 또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시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목표를 잘 세우면 그것이 엄청난 동기부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술자이자 교육가님, 미국의 그 모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다. 그것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다운 인간과 떠돌이 불황자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굉장히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인생이냐 불황자 인생이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뛰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드러그 이야기인데, 1955년에 목표 관리라는 이제 방식을 하나 만드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목표는 정확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향이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매일 아침 목표를 향하여 갈 때 위의 세 가지를 반복하게 생각할 때 목표를 쉽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어느 인터넷에 이제 보니까 이런 아주 좋은 그 이야기에 있어서 제가 퍼와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네 분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을 추구케 하라.
그 다음 알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일깨워 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들을 가르쳐라. 그 다음 모르면서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바보이니 해고시키라. 아주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살로몬 가비롤에 네 분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에 둘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경영의 그 메타포를 보면요. 여러분, 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땅을 깊이 갈아엎습니다. 아래에 있는 영양분을 위로 끌어올려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심으면 잘 자라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인생 경영은 풍작의 밀농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자신을 바꾼다. 그 다음에 학습을 받는다. 배운다. 그 다음 목표를 심는다. 꿈을 심는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포밍적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스마트 목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대학에 강의할 때 아주 중간고사로서 시험 문제를 낸 건데요. 목표를 세울 때는 스페시픽해야 된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 나는 체중을 10kg 줄이겠다. 나는 하루에 단을 100kg 겠다. 아주 구체적이죠. 수치로 딱. 그러니까 수치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measurable, 정량적인 목표. 몸무게 65kg 나는 되겠다. 난 살 5kg 빼겠다. 영어 단위 1,500개 되겠다. 정량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달 가능한 거. 2년 안에 회화 수준의 중국어를 습득하겠다. 예를 들면 한 1개월 안에 회화 수준의 중국어를 습득하겠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스틱,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일주일 안에 살 10kg 빼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6개월, 한 3개월 안에 나는 살 10kg 빼겠다. 그는 이제 현실성 있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적절한 목표. 6개월 안에 7kg 체중 감소를 시켜야 돼. 맞습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면허증을 따기는 너무 깁니다. 그죠? 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그런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SMART 약자를 따서 스마트 목표 작성법을 좀 기억을 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건데요. 그래서 목표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목표로 세워라. 인생은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바라보고 기대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목표를 성취했을 때 내가 얻는 보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보상을 바라보고 야 내가 다 힘을 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목표를 세우면 장애물이 오는데요. 그 넘어야 할 장애물이 미리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까지 적으면 아주 대단한 목표 설정이 되고 글로선 목표 인생 3%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좀 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또 작성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10대 인생 목표도 한번 적어보고 말입니다. 또 나의 꿈도 한번 또 적어보고 말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 사면서 내 인생의 재발견, 내 인생의 재평가 글로선 목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자기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을 기억하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입니다. 제가 늘 보여드리죠.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경영은 기록하는 것이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노트에 써봐야 됩니다. 자기 경영은 기록하는 것이다. 행동이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네, 오늘도 셀프 피드백이 있습니다. 꼭 한번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 개발이 자꾸 진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기경영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